정광훈 목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지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서울의료원에 이제 중랑구에 있는 서울의료원에 지금 정광훈 목사가 입원해 있잖아요. 음압병동에 있어요. 앞서 병실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그 부족한 병실 가운데 한 곳을 정광훈 목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때요? 일단은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이 마스크 내리고 웃으면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도 이제 서울의료원 앞에서 전해드렸지만 어쨌든 어제 상황에서는 기력이 조금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건강이 악화가 됐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평소에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 지금 악화가 돼서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는 지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보면 65세 이상 그리고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등등 해서 지금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나이로 65세입니다. 그리고 기저질환도 있고 해서 지금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치료를 받고 있어서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는데 더 엄격한 치료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전 목사 측이 또 보석이라든지 불구속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제 병세를 이제 밝혔죠. 그걸 보면 후두인대 고라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당뇨라든지 신장이 좋지 못할 경우 이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라든지 고혈압 또 신장 기능 이상 이런 곳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면 아주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케이스에 해당되거든요. 또 나이도 65세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제 거기에 당뇨 또 신장이 안 좋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전형적으로 치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평균 치명률은 2% 미만이지만 1.9%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령자고 말씀하신 대로 만성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확률의 문제는 대폭 올라가고 특히 이제 확률이라는 게 본인한테 해당되면 100%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은 대중 집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지금 이제 본인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마 스스로도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본인이 이 잘못된 신념 체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마치 구국의 화신인 것처럼 또는 이 국가를 지키는 것처럼 또 스스로가 본인이 마치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목사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로 생각 안 한 분들이 대부분 많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한기총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세력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한기총이라는 게 이미 이제 소수로 전락을 했고 한기총과 한교총은 또 구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최대 개신교 집단은 한교총이에요. 한국교총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기독교 목회자연합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이 정광훈 목사 때문에 더 심하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지금 종교 집단화돼 있다. 정치 집단화돼 있다. 이제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특정 이념 또는 이제 특정 정치 집단을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사회 악이다라고까지 이제 정광훈 목사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스로 한번 과연 자기는 목사인가? 그리고 자기는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건강한 구성원인가라는 부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기독교계에서도 공개적으로 그 교단에서 처분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교단 자체에서도 스스로 좀 작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제 한기총의 이제 회장이죠. 이제 한교총의 이 김태형 회장은 오히려 이런 교회가 이런 코로나19에 불씨가 돼서 좀 죄송하다, 송구스럽고 사과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른 어떤 분들은 사회 악이다라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건강 상태가 지금 좋지 못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리 악인이어도 이제 치료는 받고 또 건강은 회복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만은 이분에게 그런 자비 또는 이제 병이 낫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게 바른 마음일까? 아니면 그래 너 한번 어디 이번에 호되게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나서 한번 깨달아봐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 무시하다가 본인이 겪고 났더니 사경을 헤매고 돌아와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참회하고 반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광훈 목사도 그런 길을 가게 될까요? 뭐 전 빨리 쾌유해서 다시 진심이세요? 이제, 빨리 쾌유하기? 빨리 쾌유해서 그 사랑제일교회 신도들한테 빨리 정부에 협조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국민한테 예. 사과해야죠. 내가 너무 오바했다. 내가 신을 모시는 신앙인이 오히려 신을 무시하고 내가 신 우에서 내가 군림하려고 했다. 예. 내가 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더 좀 번지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저는 정치적인 행위 할 수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정권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할 얼마든지 수 할수 있고 있는 거죠. 반대할 수 예. 있는데 다만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비판하더라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말은 좀 잘 들으라. 예, 그게 국가의 운명하고도 관계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의 빠른 쾌유를 예. 저는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하나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종교 지도자는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영역은 상호 존중해야 되지 특정 영역이 지배를 예. 하게 되면 사회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예. 가장 큰 문제는 정광훈 목사가 지금 이 경계를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 가장 위험한 목사다. 이런 얘기를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세시대 이후 신정이 분리가 돼 있는데 정광훈 목사는 다시 그것을 일치화시키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최은미 기자, 문제는 정광훈 목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했는데 그날 광화문 집회에 연단에 올랐던 분들, 소위 말하면 그 집단의 그 세력의 이른바 지도자급 인사들이거든요. 이들 중에도 상당수가 난 검사 안 받겠다. 그리고 여전히 당국을 믿지 못하겠다. 언론 발표를 못 믿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아예 정광훈 목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한 명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죠. 지금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예. 있는데 정광훈 목사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연단 위에 올라가서 물병을 전해주는 모습이 고스란히 지금 찍힌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심지어는 증상까지 있다는 거예요. 예. 어제 자신이 운영하는 그 유튜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 방송 끝나면 검사 한번 받으려고요. 며칠 동안 몸살이 얼마나 났는지 뭐 가슴이 결린다느니 뭐 이런 표현을 실제로 예.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직접 보시죠. 문재인 저놈이 점점 더 범죄행위를 계속하기 때문에 And as President Moon Jae continues his flaws and his corrupt ideas. 여러분 혹시나 막 강제적으로 검사 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그 고발장을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로 문자를 주시면 그 고발장에다가 딱 그 사람 이름 써가지고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다르죠? 아이고 애모가 여기가 결리니까 가슴이 결리니까 아우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숨도 못 쉴 것 같고. 저는 일본 대사관 앞으로 12시까지 잠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정광훈 목사의 밀접 예. 접촉자거든요. 밀접 접촉자이고 본인이 심지어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아까 앞서서 그 코로나에 걸렸던 그 박 교수의 이야기를 예. 했었잖아요. 가슴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예. 가슴 통증이 되게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본인 스스로 가슴이 얼마나 결리던지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검사는 받지 말아라라고 본인도 안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뭐 강제로 검사 받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장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고발을 하자라고 오히려 독려하는 모습.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언론사의 기자가 전화를 해서 왜 검사를 받지 않느냐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검사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우리한테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예. 거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사를 계속 받지 않겠다라는 예. 입장. 그리고 지금 오늘 있는 집회에 또 나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자가격리조차 하지 않고 계속 수요 집회 바깥으로 나가겠다.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모습 이런 예. 모습들이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사람 더 있는데요.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회장 저희가 이분 때문에 총재, 김부겸 전 의원이 지금 이
전대 사무실까지 폐쇄시켰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광훈 목사하고 손잡고 저렇게 연단에 선 모습이 지금 모두에게 공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자회견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나갔고요. 나가서 아무런 증상도 없고 의무도 없는 다수의 국민들에 예. 대해서 북풍 공작 같은 코로나 공작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어떤 환자라든지 코로나 접촉자로 몰면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방역 당국이 지금 북풍 공작 같은 코로나 공작을 펼치고 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고 자가격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다행히 유행이 만약에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매우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유행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고 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과 달리 그날 집회 현장에 있었던 다른 좀 유명한 분들 또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분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인물이 차명진 전 의원을 들 수 있겠는데 그날 8.15 집회 때 이제 본인이 마스크를 내리고 사진 찍은 모습도 올리고 했는데 그날 어머님이고 뭐 주변 분들이 걱정을 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SNS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차 전 의원하고 함께 있었던 분들도 지금 좀 안타까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동선을 올렸는데 당시 8월 15일 날 12시 반에 이 동화면세점 앞에 있는 연단 그 텐트에서 한 10분 정도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했고 이후에 이 경복궁으로 옮겨서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때 자신하고 마주치고 인사 나눴던 분들은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 이런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당시 이제 집회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던 이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신혜식 씨 모습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차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거 다 해줘야지. 차벽을 세워놓고 지금 사람들을 지금 쥐몰이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코로나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국민의 뜻에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오고 계십니다. 눈물 나요 진짜.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 병원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사실 뭐 아픈 데가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불합리해요, 불합리해. 국민의 세금, 당연히 제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고 하지만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하는 거. 근데 지금 말이죠,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들. 전 국민을 지금 자가격리 시켜야 될 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지금 보신 대로 이제 병실에서도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8.15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인사들, 사람들이 속속 지금 확진 판정을 받잖아요. 조금 전에 최현미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도 아무 뭐 이상도 없는데도 한 10명 정도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지금 빨리 검사를 받으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SNS에서 쓴 거를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이 집회를 왜 나갔냐, 그 위험한 집회를 왜 나갔냐 이랬더니 본인이 야외에선 코로나19 안 걸린다. 그리고 여기는 뭐 방역을 잘 해놔서 괜찮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정작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나쁜 X들 어떻게 응징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아마 지금 이 차명진 전 의원은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이 신혜식 씨의 얘기를 어떻게 보셨어요? 듣고 있으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싶어요.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긴장감이나 긴박감 그리고 그 지금 방송에 대해서도 모든 걸 다 불신하는 거거든요. 방송하게 내죠 병원에서.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 그 여당 청와대에 대한 불신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그쪽에 대한 불신 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명확히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신혜식 신혜 한수 뭐 이런 사람들도 지금 자기가 격리돼서 그 확진까지 받아서 병원에 입원 중에도 저렇게 방송을 해서 좀
그 정부를 비판하고 한다는 거 저게 예. 좀 옳은 건가? 예. 예, 그리고 또 차명진 전 의원도 또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울면서 전화 오니까 그 방송 믿지 마라 했는데 예.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거는 우선 정부에 대한 좀 믿음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불신을 싼다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저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예. 7월 24일부터 교회 등 소모임 금지 해제했죠. 또 스포츠 경기 관중 또 있는 거 했죠. 또 외식 공연 쿠폰 나눠줬죠. 예. 또 8월 17일 날 또 그 월요일 날 또 휴가로 또 지정했죠. 그래서 예. 지금 정부가 코로나19가 상당히 이제는 좀 이완되고 좀 풀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냐. 그 방역보다 이제는 경기 활성화에 좀 중점을 둬야겠다. 예. 좀 이런 거를 좀 방심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만은 일부 저렇게 정치인이나 유튜버나 지도층 인사들이 저렇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꾸 유도하면은 그게 결국 누구한테 예. 피해가 가겠어요?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피해가 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전 정부를 욕하고 방역 당국을 불신하고 언론을 불신하면서 지지자들을 모으고 그래서 자신들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들. 우리들이 계속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뭐 이 사회 제도와 법 체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최은미 기자, 정광훈 목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뭐 더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광훈 목사의 상태가 악화됐다라는 언론 예. 보도를 보고 지금 꾸준히 정광훈 목사 측과 접촉을 좀 해왔는데요. 저희 취재 기자가 이 정광훈 목사가 속해 있는 한기총 대변인과 연락이 닿았고요. 그 대변인이 조금 전에 이제 정광훈 목사와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고 예. 합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그런데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을 정광훈 목사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하고요. 예. 기저질환은 지금 현재 당뇨가 있는 상황인데 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이 당뇨, 기저질환이 뭔가 뭐 악화되는 예.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본인 스스로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정광훈 목사,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신혜식 씨에 관련된 기사들 보면요. 그 밑에 댓글들이 전부 그러면 치료비 주지 마라. 그 사람들 그냥 기도하게 냅둬라. 치료할 필요 없다.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국가 세금으로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예. 홈페이지 보니까 치료비를 스스로 물게 해라라는 청원이 뭐 10만 명 육박했어요. 예. 그리고 다시 재구속해라라는 그 청원도 뭐 30만 명 육박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이 정광훈 목사 그리고 태극기 집회, 광화문 집회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예. 그런 입장인데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스스로 물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법과 규정이 없다면은 법과 규정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고 예. 다만 현재로는 이제 구상권 청구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벌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수십억 지금 구상권 예.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1차 판결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예. 구상권을 좀 행사를 해서 따끔하게 좀 일벌백계 차원에서 예.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국민의 세금, 예를 들면 제가 낸 세금이 이렇게 스스로 방역 체계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다?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내 생명, 안전을 해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당국도 이번 예. 기회에 좀 따끔하게 법 집행을 통해서 교훈을 던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분들은 나도 세금 낸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치료받는데 무슨 뭐가 내가 혜택을 받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예, 왜냐하면 1인당 이제 460만 원 정도의 거금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금이라는 게 알다시피 이 국가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예. 되는 건데 범법자, 이분들은 뭐 자기는 범법자 아니지만 예. 현실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국민의 세금을 써야 된다라는 예. 정당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국가, 정부, 사회 그들로부터 지금 이렇게까지 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분들은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